예, 안녕하십니까. 예, 2023년도 어느덧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 이제 늘 그래왔듯이 매월 초에는 저희 저번 달 블로그 통계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우선 네이버 블로그부터 진행을 하고 티스토리 블로그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2023년 5월에는 총 10개를 포스팅했고 31일 중 8일을 포스트했습니다. 하루 평균 1.25건이죠. 이웃 수는 1명 늘었고 글 스크랩 수는 2회 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회수 파트를 들어가면은 11만 4,611건으로 꾸준히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조회수 대비 이웃 비율은 0.27%고요. 4월달 대비해서 아주 약간 좀 비율이 늘었네요. 하루 평균 조회수는 3,697.13건, 시간당 154건 정도입니다. 최고치 기록일은 19일, 최저치 기록일은 9일로 조금 1.3배 정도의 격차가 났습니다. 표시된 백분율은 5월 전체 조회수에서 해당 날짜의 조회수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순방문자 수 같은 경우에는 92,272명이 나왔고 하루 평균 2,976.52명으로 나왔습니다. 최고치 기록일은 19일, 최저치 기록일은 31일로 나왔습니다. 조회수 최저치 기록일을 하고 좀 순방문자 최저치 기록일이 좀 달랐죠. 방문 횟수는 10만 3,139회로 나왔고요. 하루 평균 3,327회 정도로 나왔습니다. 5월 달은 31일까지 있기 때문에 조금 4월하고 조금 횟수 자체는 비슷했어도 이런 날짜 차이 때문에 조금 하루 평균치의 감소폭이 실제로는 좀 컸습니다. 이거는 평균 방문 횟수는 1.1회였고 서로 이웃 1.6회, 피이웃 1.8회로 나왔습니다. 계산 공식은 늘 그렇듯이 방문 횟수 나누기 순방문자 수입니다. 이거는 재방문율은 4.6%가 나왔고 4월달 대비 0.4%포인트, 작년 5월달 대비 0.3%포인트씩 변했습니다. 이게 높을수록 블로그 신뢰도가 높다는 의견이 있는데 저는 이거 주제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평균 사용 시간 2분 36초면 아마 역대 최장 시간으로 보이는데 4월달 대비 4초 길어졌고 작년 5월달 대비 16초 길어졌습니다. 이게 2분 30초 이상이면은 정상 블로그라는 블로그 마케팅 업자들의 의견이 좀 있었고요. 그러면 이어서 사용자 분석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입 분석은 좀 검색 유입이 92.8%로 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유입 경로는 제가 1% 이상 기록한 것만 캡처를 했고요. 대부분 다 네이버 통합 검색으로 많이들 들어오시고 있고 뷰 검색, 이미지 검색, 티스토리, 상호 유입, 스마트 블럭 유입도 거의 1%를 딱 찍었습니다. 이제 유입 키워드 관련해서는 제가 설명이 필요한 키워드에는 제가 설명을 넣었고요. 모바일 통합 검색에서는 0.2% 이상 지표만 좀 표기를 했습니다. 전주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노선 일부 시간대에 좀 우등 할증을 할 예정이고요. 해운대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노선이 이제 중동역 2번 출구 옆으로 조금 분리가 됐습니다. 튼동, 두산 베어스 김태형 전 감독의 별명이죠. 울산 시외 터미널은 좀 고속 터미널과 통합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양산 3000번 정읍 터미널, 마산 남부 터미널, 진주 고속, 북대구, 김해공항 리무진, 합천 터미널, 투가세 이런 키워드로 들어왔는데 김해공항에서 마산 창원 방면 리무진 버스 예매 서비스가 시작이 됐고요. 투가세는 이제는 구스타라고 바뀌었지만 구승민 선수의 별명이고요. 평택 터미널은 수도권 남부 거점 터미널로 보셔도 됩니다. 진해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23년 6월 달부터 성남행하고 거제 고현행도 감차가 됐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PC 버전 유입 키워드인데
예, 모바일 버전 키워드 캡처본과 사이즈를 맞췄습니다. 이제 한 화면에 조금 다 나오게 좀 키워드 숫자를 좀 제가 줄였고요. 제가 좀 줄였습니다. 예. 예, 조금 모바일 버전하고 좀 알고리즘이 약간 좀 다르죠. 예. 그 웨어 이즈 포스트, 세이 라디오 이 두 키워드가 좀 상위권을 차지했고요. 예, 진주 고속버스 터미널 예, 동대구 회행이 좀 약간 줄었습니다. 롤러코스터 타이쿤 창녕 터미널, 예, 김해공항 리무진, 예, 해운대 터미널, JPG 미리 보기, 예, 합천 터미널 가치관 테스트 등으로 유입되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성별 연령별 분포인데 예,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20대, 예, 30대 초중반 여성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전체 조회수 대비 회원 비율은 예, 71.4% 정도로 나왔습니다. 대략 연령별 지표는 좀 이렇고요. 조금 60대 이상 연령층 분들도 좀 생각보다 많이 이제 좀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이거는 순방문자 수 비율인데 예, 72.5%가 네이버 로그인한 상태로 이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 조회수보다 여성분들의 비율이 약간 높았습니다. 시간대 분석 자료입니다. 예, 회색 그래프가 예, 5월 평균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시간대별 수치는 대략 이렇습니다. 좀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최저치 기록한 쿨타임이 조금 새벽 3시인지 4시인지 조금 판독하기가 애매해서 예, 둘 다 쿨타임으로 처리를 했고요. 그냥 핫타임은 오후 4시였습니다. 예, 오후 5시도 한 건 차이로 아쉽게 핫타임 진입에 실패를 했고요. 예, 시간대를 반으로 쪼개서 새벽, 오전, 오후, 밤 예, 일과 시간과 그 외 시간대 비율도 계산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번 5월 통계부터 예, 하루 0시부터 거의 한 절반이 되는 14시 때까지 예, 50.15%가 나왔고 그 외 시간대는 49.85%로 나왔습니다. 예, 이제 기기별 분포를 보시면은 예, 모바일 버전이 예, 85%, PC 버전이 15%로 나왔고요. 예, PC 버전에 대한 회원 비율을 보면은 예, 남성분들이 압도적인 모습입니다. 뭐 로그인한 사람이 35.6%밖에 안 돼서 뭐 신뢰성에는 좀 의문이 있지만은 하여튼 앞에 했던 조회수 분석과는 조금 다른 결과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동영상 순위 네이버 TV 채널 순위죠. 예, 일단 수익은 예, 매월 16일에 제가 공개를 하고 있고요. 예, 정말 오래간만에 예, 1000회를 넘겨서 예, 1030회 재생이 됐고 예, 17시간 14분 재생이 됐고 예, 평균 재생 시간은 1분으로 나왔습니다. 예, 재생수 순위는 뭐 7위까지 제가 캡처를 했고요. 아마 수익 순위는 아마 이게 좀 재생 순위하고 좀 다를 겁니다. 예, 쇼폼 영상은 수익이 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일반 예, 동영상 순위죠. 예, 363회 재생된 것 중 10위까지만 캡처했습니다. 뭐 2023년 최신 영상이 많고요. 뭐 하이퍼스, 뭐 부산교통공사, 창녕분기점, 뭐 이스트에그 뭐 이런 영상들이 많습니다. 예, 모바일 PC 비율하고 남녀 성비도 제가 이제 캡처를 했고요. 예, 이거는 재생 시간 분석인데 재생 수 순위 파트와 사이즈를 맞췄죠. 예, 총 재생 시간은 3시간 5분 50초. 예, 평균 재생 시간은 30초로 나왔고요. 예, 모바일 PC 비율도 적었습니다. 예, 한판 맞고 관련 영상이 조금 재생 시간 2등을 차지했네요. 예, 이거는 이후 추가 삭제 지표인데 이후 추가 22건, 이후 삭제 5건으로 나왔습니다. 예, 이거는 국가별 분포죠. 예, 0.1% 이상 기록한 국가만 제가 캡처를 했고요. 조금 대만, 필리핀 두 나라가 조금 들어온 게 좀 신기합니다. 뭐 당연히 뭐 대한민국이 99%로 1등을 차지했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주제별 조회수 순위죠. 예, 뭐 대부분 사진 아니면 일상 생각으로 글을 쓰기 때문에 예, 두 주제의 비율이 89.69%가 나왔는데 예, 탑2 주제 비율이 90% 미만을 찍은 점 신기합니다. 뭐 스포츠, 게임, 영화 이런 글 주제도 좀 조회수가 꽤 나왔습니다. 예, 이거는 공감수 순위죠. 예, 상위권 게시글들 다 예, 웨어 이즈 포스트 정도만 제외하고 예, 이제 2023년 5월에 작성한 최신 글들입니다.
뭐 창원 특례시 개편 소식, 뭐 남지 터미널, 바카스, 뭐 버스 탑승기, 뭐 검색 누락 탈출 후기, 4월 통계 뭐 이런 글들이 순위권에 있고요. 이거는 조회수 상위 20개 게시글이죠. 우선 전체 조회수 대비 탑10 포스트 비율은 24.7%였고요. 전월 대비하고 전년 동월 대비해서 조금 줄었죠. 1위 게시글인 김해공항 버스 글이 6,200건을 넘겨서 하루 평균 200건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해운대, 울산, 진주, 대구, 북부, 마산, 남부, 정읍 이런 터미널 글들이 순위권에 많이 올라왔고요. 조회수 2,000건 넘긴 거는 9개, 조회수 1,000건 넘긴 거는 19개였습니다. 뭐 대부분 2023년 글 17개고요. 2022년 글 3개 뭐 이렇게 됐고요. 동대구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 다시 촬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원하는 순위 게시글이죠. 23위, 32, 52, 54위, 56위, 62, 103위, 114위, 117위, 191위, 200위, 300위 게시글을 캡처했습니다. 일단 그 각종 교통 소식 글들도 차트인을 했고요. 4월 통계글은 103위를 차지했고 5월 조회수 200건 이상 포스트는 115개, 100건 이상 포스트는 192개였습니다. 하루 평균 1.52건 이상만 되면은 차트인이 되네요. 영주 터미널도 마음 같아서는 재촬영을 하고 싶은데 재촬영이 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애드포스트 수익 파트죠. 5월달에 63,525원으로 좀 많이 줄었는데 63,525원인데 이거 많은 분들이 이제 단가가 줄었다는 이야기들을 좀 하셨습니다. 이게 실제로 수익이 감소했다는 뉴스가 많이 나왔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모바일 PC 본문 하단 비율도 적어드렸습니다. 이거는 하루 단위 수익 그래프인데 그래도 1,000원 밑으로 떨어진 날은 5월 7일 하루밖에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평균 수익이 2,000원을 겨우 넘겨서 예전에 하루 평균 3,000원을 찍던 시절과는 조금 많이 이제 달랐습니다. 최고치 기록일은 24일, 최저치 기록일은 7일입니다. 뭐 4,800원 가지고 좀 튀었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다고 보지만 그래도 평균치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이 나왔기 때문에 튀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격차는 5.28배로 저희 생각보다는 크지 않았습니다. 스토리 그 통계를 말씀드리면은 5월 달에는 11건을 작성했고 41,563회에 들어왔습니다. 하루 평균 1,340회 정도 나왔고요. 시간당 55.86회 나왔습니다. 최고치 기록일은 26일, 최저치 기록일은 18일인데 좀 격차가 좀 1.6배로 좀 많이 컸습니다. 다음 검색 누락 사태가 좀 있어서 조회수 감소 현상이 좀 발생을 했고요. 그거는 무사히 해결했습니다. 검색 유입 부분을 보시면은 빙 검색 유입이 100회를 돌파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페이스북 유입도 꽤 많았습니다. 검색 유입 의존도는 80.6% 정도로 나왔습니다. 모바일 83%, PC 17%였습니다. 이거는 티스토리 쪽도 상위 20개 게시글 순위가 나오죠. 절반 이상이 11개가 2023년 글이고 나머지 글은 2022년 글입니다. 전체 조회수 대비 탑10 포스트 비율은 31%였고요. 양산 터미널, 울산역 KTX, 창원 남산동, 울산 터미널, 전주 터미널, 대구 서부 정류장, 영남권 터미널들이 많았지만은 익산, 김제, 제천, 원주 이런 비영남권 터미널 게시글도 순위에 좀 있었습니다. 이거는 유입 키워드인데 튼동 빼고는 다 버스 터미널, 울산역 리무진 버스 관련 내용이죠. 그럼 이어서 애널리틱스 보고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인데 지역별로 보면은 이게 IP 기준이라 서울, 부산, 경남, 경기 이런 순으로 나오고요. 화요일 오후 4시 때에 가장 많이 들어왔고 목요일 새벽 3시 때에 가장 적게 들어왔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의 농도가 진할수록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가별 비율은 한국, 미국, 일본 그 외의 국가 순으로 나왔습니다. 충남 밑에는 광주, 강원, 대전, 충북,
전남, 제주, 해외 뭐 이런 순입니다. 예, 이거는 연령별 통계인데 40대 중후반 분들, 50대 초반 분들이 조금 30% 이상으로 좀 많이 들어왔고요. 예, 조금 여성분들의 비율이 42% 이상으로 저의 생각보다 한 2% 정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남성분 11,883명, 여성분 8,703명인데 전체 로그인한 사용자가 55.15%라고 좀 친절하게 이제 계산돼서 나오네요. 이거는 운영 체제별 자료인데 뭐 윈도우 XP 사용자가 드디어 좀 안 나온 한 달이 되었습니다. 안드로이드 분이 가장 많이 들어오셨고 그 다음에 iOS, 윈도우, 매킨토시, 리눅스, 크롬 순입니다. 그 안드로이드하고 iOS, 윈도우는 상위권 버전 비율도 제가 좀 적어드렸습니다. 이거는 네이버 애널리틱스 자료죠. 사이트 현황 보시면 아시겠지만 18일에 확 그래프가 꺾인 게 아마 보이실 겁니다. 제가 코드 입력을 잘못해서 좀 페이지 뷰하고 좀 체류 시간이 좀 적게 나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대별 그래프죠. 익숙한 그래프죠. 핫타임은 오후 3시 때, 쿨타임은 새벽 3시 때로 나왔습니다. 이게 최대 방문자 수하고 최소 방문자 수 이런 격차가 나오니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뭐 그래프에 나온 지표는 대략 이렇습니다. 그럼 이어서 수익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에드핏 수익이죠. 한 달간 4,557원을 벌었고 하루 평균 147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최고치와 최저치 간의 격차는 109원하고 2.1배 정도 차이가 났고요. 에드핏을 어쨌든 재개가 된 게 좀 다행입니다. 데이블 수익은 7,723원으로 좀 4월달에 비해 많이 줄었죠. 하루 평균 249.13원입니다. 최고치하고 최저치를 기록한 날이 기록이 됐다는 거는 최고치와 최저치가 기록이 됐다는 거는 무효 클릭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고치는 712원, 최저치는 0원입니다. 이제 대망의 이제 애드센스 수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5월 달부터 애드센스를 재개를 했죠. 제가 애드센스 때문에 뭐 애드핏하고 데이블 수익이 좀 떨어졌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애드센스가 제일 이득이 많은데 실질적 수익은 좀 5월 4일부터 좀 기록이 됐고요. 총액은 214.28달러로 나왔습니다. 뭐 하루 평균치하고 뭐 모바일 PC 비율도 제가 적어드렸고요. 뭐 최고치 기록일, 최저치 기록일도 적어드렸습니다. 티스토리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애드센스 덕분에 조금 그동안 많은 수익을 좀 얻으셨을 걸로 이제 기대가 되는데, 근데 요즘에 카카오 측에서 조금 좀 정책을 좀 바꾼 게 있어서 아마 좀 불만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럼 여기까지 이제 통계를 말씀드렸고 이제 마무리 멘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코로나 시국도 끝났고 뭐 한데 코로나 시국이 끝났음에도 오히려 버스 횟수를 줄이는 경우가 있는 점 정말 유감이고요. 아무쪼록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시설 탐구를 좋아하는 이의 네이버 티스토리 블로그 통계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촬영한 시간대가 심야 시간대임에도 좀 유동 인구가 많아서 조금 이번 달 영상은 좀 세 파트로 끊어서 좀 촬영을 했는데 아마 편집할 때는 좀 이어서 붙이도록 하겠고요. 조금 빨리 제가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래도 조금 중간 광고가 있는 좀 15분을 넘겨서 어쨌든 네이버 TV로 보실 때는 아마 중간 광고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 촬영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